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뷰티 꿀팁, 홈케어, 피부관리 가장 헷갈리고 궁금한 5가지. 건조할 때 무조건 수분크림 많이 바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입니다. 건조할 때 무조건 수분크림 많이 바르면 되나요? X에 가깝습니다. 사실 수분크림은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용하는 수분크림의 성분과 사용 빈도가 중요한데요. 사실 수분크림의 성분이 너무 수분 성분만 많다면 피부에 제대로 모두 흡수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금방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를 2차적으로 더 건조하게 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건조한 바람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아무리 수시로 미스트를 뿌리거나 수분크림을 듬뿍듬뿍 발라도 건조감이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는 수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은 자연 보습 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분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과 같은 피부 각질층의 지질 성분과 유사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따라서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보습제가 피부를 감싸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보습 효과가 좋지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 트러블성 피부에는 과한 보습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유합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횟수는 보통 하루에 2회를 권하지만 건조함이 심하거나 가려움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3-4번 더 발라주는 빈도수를 늘려주는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에 안 좋은 음식은 뭔가요? 갑자기 생기는 여드름 원인은 뭔가요? 또 여드름 피부가 피해야 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여드름은 호르몬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특정 음식이 여드름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꽤 알려져 있는데요. 갑자기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초콜릿, 과자, 그리고 당류, 빵류 등은 좋지 않고 또한 이제 유제품과 치즈 등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류신 등과 같은 아미노산, 특정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육류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한 가지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습관이 피부에도 좋은 만큼 가급적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의 악화를 먹는 것, 음식에서 원인을 찾으시지만 보통 여드름이 갑자기 심해지는 원인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전후,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청소년기 분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또 밤샘 공부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렌징과 보습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세안으로 오히려 피부 장벽이 깨져서 더 여드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오일 클렌저나 클렌징 티슈, 클렌징 밤 등으로 과도하게 자주 문지르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은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물 세수하는 게 진짜 좋나요?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X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피부 타입과 상황에 따라서 전날 꼼꼼하게 또 클렌징을 하고 잤다면 다음날 물로만 세안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부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밤 사이에도 모공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고 또한 이불이나 베개 등과 이런 마찰 자극 등을 통해서 먼지나 이물질 등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고 난 후에도 본인에게 알맞은 세안제, 특히 약산성 폼 클렌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폼 클렌저 등을 통해서
가볍지만 꼼꼼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더욱이 지성 피부나 염증성, 트러블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지 분비도 활발하고 또한 다양한 염증 반응이나 감염 등이 동반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경우 오히려 모공이 막히거나 블랙헤드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가급적 세안제 사용을 아침에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안 시에 또 중요한 것은 가볍게 마찰 자극을 주지 않게 살살 아기 피부 다루듯이 세안을 해주는 것인데요. 로션이나 크림 등의 보습제를 세안 후에 잘 도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분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손에 너무 빡빡 힘을 주면서 문지르는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될 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수분이나 피지까지 전부 제거가 되거나 피부 장벽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세안 시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손에는 힘을 빼고 손끝으로 살살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면서 1분 이내로 세안을 끝내주시고 미지근한 미온수로 마지막으로 헹궈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톡스는 몇 살부터 맞는 게 좋을까요? 저도 보톡스 맞으면 좋을까요? 사실 20대 이후부터 주름이 잡힌다고 느껴질 때부터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주름이 깊어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종이를 한번 강하게 세게 접고 나면 그 접은 자국이 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보톡스만으로 주름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앞으로 더 주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일찍 어릴 때 맞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양을 너무 자주 맞았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4에서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오히려 보톡스는 꾸준히 맞아주면 주름 개선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톡스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처음 맞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증이나 또 따끔함 그리고 잠깐의 불편감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반복해 주시다 보면 이런 잠깐의 통증이나 잠깐의 불편감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닭살 피부가 고민인데 스크럽을 해도 될까요? 발바닥 각질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살 피부는 각질을 탈락시키는 효소 부족으로 인해서 각질 정체가 되는 일종의 질환인데요. 정체된 그런 각질 제거를 위한 스크럽 그리고 필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거나 마찰을 주게 되면 그런 자극이 오히려 닭살 피부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것을 도와주는 보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간격으로 스크럽을 해주면서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각질도 건조한 날씨에 아무래도 유독 거슬릴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부의 수분 함량이나 유분 함량 등이 줄어들면서 각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쿠션이 있는 양말과 신발이 중요하고요.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어주시고 집에서도 맨발로 장판을 밟는 것보다는 슬리퍼를 신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유리아라고 하는 각질 연화제 성분의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가 정리해드리는 뷰티 꿀팁 그리고 가장 헷갈리고 궁금한 홈케어 피부 관리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가 필요할 때는 꼭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고 연고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피부 상태에 알맞은 홈케어 관리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불필요한 미신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